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미혼인데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언니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결혼을 잘못하면 남자든 여자든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형부가 문제였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는 돌아가신 형부지만 형부만 생각하면 살아생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형부에게는 돈에 미쳐 자식을 돈줄로만 보는 사이코패스 같은 부모님이 있었거든요. 그 미친 시부모는 형부에 이어 저희 언니까지 정말 힘들게 했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미친 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니는 저랑 같이 아울렛에서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했어요. 언니가 사장이고 제가 매니저로 있는 곳인데 평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 저와 언니가 운영을 하고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친절하고 싹싹해서 손님 응대도 잘하고 단골도 많았죠. 그러다가 저희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언니에게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중매를 서고 싶다더라고요. 직업은 세무사고 키도 훤칠하니 인물도 좋다고요. 언니는 소개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좋은 마음으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 그분은 저희 매장에도 종종 놀러 오셨어요. 인상이 순하고 매너도 좋고 무엇보다 언니를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게 보여서 예비 형부로 저도 대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말하기로 근데 형원 씨가 만약 결혼하면 자기네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 된대. 아, 일을 안 하셔? 음, 일 안 한 지 꽤 됐다고. 여태까지 형원 씨가 다 드렸었다네? 세무사긴 하지만 두 집이나 생활비 감당하는 게 괜찮을까? 나도 버니까 괜찮을 것도 같긴 해. 또 두 분이 나이도 꽤 많으시던데 쓰시면 얼마나 쓰실까 싶기도 하고. 그렇구나. 언니가 형원 오빠랑 얘기 잘 해봐. 그렇게 언니와 예비 형부는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게 되면서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그 후에 언니가 인사를 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갔다 온 언니가 집에 오자마자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언니, 왜 그래? 형원 씨네 부모님이 나 맘에 안 드나 봐. 오늘 인사 갔는데 내가 꽃다발 들고 갔거든? 근데 내가 들어오던지 말던지 나 쳐다도 안 보는 거야. 형원 씨도 민망해하면서 나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내가 맘에 안 들어서 일부러 무시하는 것처럼. 진짜? 언니가 뭐 어때서?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언니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 데다 젊은 나이에 골프웨어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금전적인 능력도 좋습니다. 저희 언니도 딱히 빠지는 거 없는데 그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니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몰라. 형은 씨가 내가 사온 꽃 주면서 예슬이가 엄마 주려고 꽃 사왔다고 하니까 먹지도 못하는 걸 왜 사왔냐고 대충 거기 두래. 게다가 집에 먹을 게 딱히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 먹던 김치찌개를 내주는 거야. 뭐? 저는 정말 화딱지가 났습니다. 얼마 전 예비 형부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만 해도 저희 엄마는 갈비찜에 각종 전에 잡채에 하여튼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주셨거든요. 예비사위 인사 왔다고요. 근데 저희 언니는 가서 꼴랑 자기들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먹고 왔다는 겁니다. 미쳤나봐 진짜. 나도 너무 기분 나쁘고 나한테 뭐 묻지도 않아. 형원 씨가 옆에서 예슬이한테 뭐 물어보라고 하는데도 시큰둥해. 아주 노골적으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야. 완전 숨 막히고 너무 불편하고 여차저차 식사 끝내고 나왔는데 형원 씨는 나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당연히 기분 안 좋지.
미쳤나 봐.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자기들이 뭔데 그래? 언니, 그 결혼 하지 마. 언니는 제 말에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솔직히 머리로는 그게 맞는데 형은 씨는 너무 좋아. 아까 그 일도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기도 하고. 형은 오빠가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시부모인데 언니 감당 되겠어? 그치? 근데 모르겠어. 왜 그러시는지. 언니는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그 집 부모가 왜 우리 언니를 그렇게 푸대접하고 맘에 안 들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칠 뒤 그 어머니가 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언니는 일하다가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화가 잔뜩 나서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래? 나 진짜 어이가 없다. 형원 씨 어머님이야. 언니한테 뭘 하는데? 형원이랑 헤어지래. 나랑 안 어울린다고. 뭐? 그래서 내가 뭐가 안 어울리냐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그랬거든? 그랬더니 생긴 거며 직업이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대. 자기들은 무조건 반대니까 형원이랑 헤어지래.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속상해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이상한 직업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나이에 이런 매장까지 운영하는 거 보면 능력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그날 언니는 화가 나서 예비 형부에게 그 얘기를 하며 헤어지자고 했고 예비 형부는 저희 가게에 찾아와 미안하다고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예비 형부가 간곡한 부탁을 해서 언니랑 대화를 하러 나갔는데요. 밤늦게 집에 온 언니는 헤어진 게 아니라 예비 형부가 불쌍하다며 또 훌쩍이더라고요. 왜? 뭐라는데? 형원 씨가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 자기도 감당이 안 된대. 형원 씨 자라오면서 아버님은 툭하면 일 그만두고 그래서 집도 엄청 가난하고 빚도 많았대. 그래서 형원 씨가 대학교도 자기가 학자금 대출로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엄청 했대. 근데 알바만 하면 그 돈은 자기들 달라 해서 다 쓰고 군대 갔다 온 기간만 빼면 내내 돈을 들였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돈줄로만 보고 돈 달라고 타령하고 그러면서 형원 씨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너 결혼하면 그 돈 다 네 마누라한테 갈 거 아니냐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박을 줬대. 형원 씨는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해서 몇 번이나 집이랑 인연 끊을까 했는데 또 부모님이라서 그게 안 되더래. 근데 나 만나고 너무 결혼하고 싶고 자기 가정을 갖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나랑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접하고 눈치 주고 나한테 전화해서 헤어지라고 했던 거야. 언니의 말에 저도 입이 뜨억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들 돈 때문에 아들의 결혼을 말리는 거였어요. 세상에 부모 중 한 명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같이 그런다니 놀라웠습니다. 형은 씨가 너무 미안하다면서 안 그래도 자기가 나 소개시킬 때 내가 찬밥 신세 당하는 거 보고 자기 부모님한테 진짜 진절머리 났다면서 계속 결혼 반대하면 그냥 부모님이랑 인연 끊고 나랑 살 거래. 그래도 결혼해도 생활비는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싫다면서 그냥 인연 다 끊고 싶다고 우는데 형부가 울어? 어,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펑펑 울더라. 그걸 보는데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고 부모가 울타리가 돼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아들을 돈줄로 보고 그렇게 평생을 돈돈거렸대. 형아 씨는 처음엔 자기가 돈 잘 벌어서 부모님 돈 가지고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데 자기가 얼마를 벌어다 줘도 만족이 없으시대. 계속 내놓으라고만 하신대. 사치도 엄청 심하시다고 하고 아버님은 주식 같은 걸로 돈도 엄청 해먹었대. 그래서 형원 씨도 이제 다 지쳤다면서 마음 같아선 진짜 인연 끊고 싶대. 저는 언니의 말을 듣자 예비 형부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늘 서글서글 잘 웃고 인심 좋게 올 때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한아름 사가지고 오는 예비 형부가 사실은 가족에 대한 힘든 점이 있었다는 게 안 됐더라고요.
언니는 더 고민하다가 결국 예비 형부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예비 형부도 자기 집에서 계속 결혼 반대하면 인연 끊을 거라고 선포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언니네 예비 시부모님들은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가족 상견례를 할 때 그분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좀 놀랐습니다. 언니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와 이미지가 좀 달랐거든요. 언니네 시어머님은 딱 봐도 엄청 비싼 코트에다가 가방도 엄청 비싼 신상품이더라고요. 저도 의류 매장에서 일하다 보니 잘 아는데 걸치고 들고 쉬는 것 다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말투도 엄청 조근조근하고 나긋나긋하신 거예요. 언니 얘기 들었을 땐 막 억척스럽고 우악스럽게 돈 타령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엄청 우아한 사모님처럼 보이더군요. 게다가 언니네 시아버지도 겉으로만 보면 무슨 잘 나가는 사업가 같으셨어요. 집에서 별일 안 하면서 주식해서 돈이나 까먹는다는 그런 이미지로는 안 보였습니다. 그냥 외모만 봐서는 잘 나가는 사업체 운영하는 돈 많은 부부처럼 보인달까요? 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셔도 막상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돈돈거리시더라고요. 대화를 막상 해보면 한마디로 천박함이 느껴질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게 보인다고 할까요? 우아하고 고상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잠깐만 대화를 해도 질릴 정도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이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자기도 호락호락 당하진 않을 거고 자꾸 무리해서 요구하거나 힘들게 하면 예비 형부가 시댁하고 인연 끊을 거라고 했다면서 괜찮다고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행복해야 될 신혼생활 속에서도 언니는 몹시 힘들어 하더라고요. 형부랑은 너무 좋대요. 행복하고. 형부가 언니한테도 너무 잘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시부모들이 언니한테도 연락해서 그렇게 돈돈거린다는 거예요. 약속한 생활비 보냈는데도 언니한테 일부러 전화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형언니한테 돈 보내라고 전화라고 한다더군요. 언니가 직접 말하라고 해도 꼭 언니한테 전화해서 형부한테 전화라고 한대요.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자 형부도 결국 자기가 부모님한테 더 이상은 힘들다고 제대로 얘기할 거고 또다시 그런 전화 오거나 언니를 힘들게 하면 진짜 연 끊을 거라고 약속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형부가 그 말을 자기 부모님께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부모들이 저희 언니를 찾아왔습니다. 언니랑 저랑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매장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언니 머리채를 다짜고짜 잡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달려가 말렸는데 그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힘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이 아울렛에 있다 보니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지나가던 손님들도 와서 구경하고 저희 매장이랑 친한 옆가게 직원 언니들이 달려와서 겨우겨우 뜯어말릴 정도였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결혼 말린 거야. 어디서 내 아들이랑 나랑 이간질을 시켜? 저희 언니는 머리가 한 움큼 뽑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너무 아프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어요. 지금 뭐뜨라는 짓이에요? 사돈 처녀는 빠져. 우리 언니 일인데 내가 왜 빠져요? 우리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남의 매장 와서 행패 부리고 우리 언니 머리채까지 뜯어요? 잘못했으니까 머리채를 뜯지. 그러면서 저희 언니한테 또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창고로 뛰어가 형부에게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형부는 지금 당장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다시 나와보니 그 어머님이 또 언니를 쥐잡듯이 잡고 있더라고요. 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 결혼 허락은 하는데 네가 우리 집 일에 함부로 나서고 참견하지 마라 했어 안 했어? 내 남편 돈이에요. 이제 결혼했으면 우리 돈이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평생 남편 등골 빨아먹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을라고.
내 아들 돈이야. 네가 뭔데? 너 없을 땐 아무 문제 없었어. 내가 이럴 줄 알고 결혼 반대한 거야. 네가 뭔데 갑자기 기어들어와서 우리 집을 쑥대만 만들어? 와, 언니네 시어머님 정말 무섭더군요. 아랑곳 않고 악을 질러대는데 정말 악귀인 줄 알았습니다. 꼿꼿하게 서서 한 손으론 명품백 들고 다른 한 손으론 언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 지르고 따지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 시아버지란 사람도 언니 노려보면서 뒤에 서 있고요. 다른 직원 언니들이 그만 좀 하시라고 말려대는데 언니네 시어머니는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실랑이를 하는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형부가 외쳐서 쳐다보니 형부가 거의 울 듯한 얼굴로 들어왔더라고요. 형부 뒤에선 구경하는 사람이 한가득이고요. 형부는 언니한테 달려갔는데 언니 꼴을 보고 울먹거리더라고요. 미안해. 괜찮아? 언니도 아무 말 없이 펑펑 울고요. 형부는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내가 예슬이 고만 건드리라고 했죠? 나도 안 참는다고.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생활비 들이잖아요. 나보고도 어쩌라고요? 모자란다고. 그까짓 돈으로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작작 좀 쓰세요. 두 분 다. 형부는 절규하듯이 외치더라고요. 형부네 엄마 아빠도 입이 떡 벌어지고요. 돈 한 푼 안 벌면서 그 비싼 외제차에 명품 쇼핑에 허구한 날 비싼 거 먹으러 다니고 필요도 없는 거 사재끼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언제까지 두 분 뒤치다거리 해야 해요? 형부의 말에 형부네 엄마도 그러더군요. 여태까진 아무 문제 없었잖아. 전현 들어오기 전까지 문제 없었잖아. 왜 없어요? 내가 참은 거죠.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참은 거죠. 이제 그만할래요. 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예, 이제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전현이 그렇게 시켜? 인연 끊겠다니까 뒤에 있던 형부 아버지도 난리 치시더군요. 아니요, 진작에 끊어냈어야 했는데 우유부단한 저 때문에 이 사람만 험한 꼴 당하네요. 나가세요, 여기서 당장. 못 나간다. 돈 내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형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제 경찰 불러. 난동 피운다고. 뭐라고? 이놈 새끼가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형부는 질린다는 얼굴로 언니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형부네 부모님은 씩씩거리며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저는 언니나 형부가 너무 걱정됐지만 한편으론 형부가 저렇게 매몰차게 끊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언니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형부도 처음에는 그래도 부모인데 이래도 되나 싶은지 괴로워했다가 나중에는 홀가분해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와 더 이상 안 보고 사니 언니도 엄청 편해지고요. 솔직히 언제 갑자기 매장으로 찾아올지 몰라서 불안한 건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전화 안 시달리고 이렇게 사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서인지 언니는 몇 달 후 임신도 했습니다. 형부도 엄청 기뻐했어요. 자기 가족이 생긴 거니 너무 기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언니가 임신 7개월이 넘어갈 무렵 형부가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언니랑 같이 일을 하다가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언니는 정신이 나갔어요. 넋이 나간 채로 병원을 간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매장은 옆 가게에 맡기고 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싸늘한 주검이 된 형부가 누워있더라고요. 형부가 일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지역을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고 차는 형태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됐대요. 형부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요. 임신한 언니는 미친 듯이 울다가 결국 혼절까지 했어요.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저도 눈앞이 깜깜하고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 갑자기 죽은 형부도 너무 불쌍하고 남겨진 언니와 뱃속의 조카도 너무 불쌍해서 저도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기절한 언니는 응급실 베드에서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울면서 기절하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겨우 저희 부모님을 불렀고 형부네 부모님도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형부네 부모님도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인연 끊고 살자더니 이렇게 가냐고, 어떻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냐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저희 언니를 막 찾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잡아먹은 그년 어디 갔냐고요. 저희 부모님하고 병원 사람들도 말리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진짜 난리였어요. 저희 언니 물 한 모금 못 먹고 울고만 있는데 그 집 부모님은 자꾸만 언니한테 네가 우리 형언니 잡아먹었다면서 악지르고 달려들려고 하고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임신한 상태로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린 저희 언니도 죽을 만큼 힘이 들 텐데 그 시부모님은 끝까지 언니한테 고함 지르면서 화풀이를 다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언니가 무슨 일 당할까봐 겨우 그 시부모님 말려가며 언니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뱃속의 애 생각해서 제발 밥도 먹고 정신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언니는 정말 형부를 따라가고 싶은 건지 시부모가 난리를 치든 말든 멍하게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나쁜 생각이라도 가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내내 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언니는 피골이 상접한 채로 집에 있었습니다. 계속 매장을 내버려둘 순 없어서 저는 출근을 했고 언니는 엄마가 보살펴주면서 집에 있었어요. 언니는 형부가 보고 싶고 뱃속에 자기 아기는 어쩌냐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아기 생각해서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이제 이 아기는 네가 씩씩하게 잘 키워야 된다고 언니를 다독여줬습니다. 언니는 배는 빵빵한데 얼굴과 팔다리는 갈수록 앙상해질 정도로 잘 못 먹고 힘들어했어요. 제가 뱃속의 조카가 걱정돼서 언니를 끌고 병원을 가봤는데 다행히 조카는 잘 자라고 있다더군요. 대신 언니에게 양수양이 부족하지 않게 물 좀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언니를 데리고 근교로 산책을 갔어요. 물도 주고 도시락도 언니한테 먹으라고 줬습니다. 언니, 뱃속에 대박이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다잖아. 언니 이제 엄마야. 대박이 생각해서 기운 차려. 언니가 이렇게 기운 못 차리고 있는 거 형부도 원하지 않을 거야. 언니는 제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대박이가 나중에 아빠 어디 갔냐 하면 어떡하지?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랑 엄마 아빠가 대박이한테 아빠처럼 잘할게. 외롭지 않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언니는 알겠다며 오늘만 울고 자기도 정신 차리겠다고 했고 그날 그 벤치에 앉아 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언니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어요. 밥도 챙겨 먹고 병원에서 말했듯 물도 엄청 열심히 먹었습니다. 산책도 조금씩 하고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언니는 다시 출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으니 심란하다고. 이제 대박이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드니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다시 출근도 하고 일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언니가 거의 출산일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이제 쉬라고 했는데 언니는 아직 괜찮다고 저랑 출근을 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사를 하려고 보는데 저는 순간 몸이 뻣뻣하게 굳어왔어요. 바로 언니네 시부모님이 오셨거든요. 언니는 교대로 점심 먹으러 간 상태라서 다행히 매장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세요? 그 어머님은 느릿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그분들도 얼굴도 많이 상했고 엄청 푸석푸석해 보이셨어요. 눈도 퀭하고요. 예슬이는 어디 갔어요? 저희 언니 일 안 하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거 알아. 할 얘기 있어서 왔어요. 불러줘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저희 언니가 하필 그때 들어왔습니다.
언니도 시부모를 보고 저승사자라도 본 양 놀라더라고요. 언니네 시어머니는 언니한테 가더니 불쌍한 얼굴을 하며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요? 좀 얘기할 게 있어. 잠깐만 얘기 좀 해. 귀찮게 안 할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 그래. 그 어머님도 엄청 지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언니는 그 모습에 망설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세요.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하지만 그 어머님은 제 말은 무시하고 언니한테 그러더군요. 우리끼리 할 얘기야. 잠깐만 얘기하자. 10분. 아니 5분이면 돼. 언니는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저보고는 잠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언니네 시부모님은 매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무슨 할 얘긴데 여기서 하면 되지 나갈까 싶었어요. 어차피 그때 손님도 없었거든요.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잠시 후 결국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매장 바로 옆에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는 놀라서 뛰쳐나갔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언니가 반층짜리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와서 언니를 붙잡고 다급히 119에 신고를 하고 있었고 시부모는 계단 위에서 우두커니 서 있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시부모를 밀치고 언니에게 달려갔어요. 언니는 충격으로 실신했는지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부모를 쳐다봤는데 어느샌가 사라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분명 언니를 떠민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나고 무섭고 소름 끼치고. 다행히 옆에 있던 손님분들이 빠르게 신고해주는 바람에 금방 구급차가 와서 언니를 이송해 갔습니다. 언니와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면 어쩌나 너무 무섭고 걱정됐는데 천만다행으로 언니도 자잘한 타박상 외에는 괜찮았고 뱃속의 아기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가 굴러떨어진 충격으로 양수가 터졌고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임산부들은 걷다가 잘못 넘어지기만 해도 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계단에서 심하게 굴렀는데도 조카는 무사했습니다. 언니가 구르는 순간에도 몸을 웅크려 최대한 팔과 손으로 악착같이 배는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언니는 제왕절개 수술 후 무사히 아이를 꺼내고 몇 시간이나 누워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니는 정신을 차리고 꺼진 배를 보자마자 아이부터 찾았는데 걱정 말라고 대박이는 무사하다고 전했어요. 언니는 그 와중에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언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 사람들이 밀었냐고 하자 언니는 그제야 너무 무서웠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언니 말론 시어머니가 형언니 보험금하고 재산 내놓으라고 했대요. 형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 2억이 나왔거든요. 형부는 워낙 시댁으로 들어간 돈이 많은지 따로 모아둔 재산은 없고 언니랑 살았던 아파트도 전세라고 했어요. 근데 보험금이며 전세금이며 자기 아들 거니 다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언니는 싫다고 이제 대박이랑 나랑 살아야 되는 돈이라고 했대요. 보험사에서 찾아왔는데 배우자인 언니와 뱃속의 아기한테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부모들은 막무가내로 내놓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 시어머니가 언니를 팔을 잡고서는 계단 쪽으로 밀어버리더래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자기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를 계단에서 밀어버릴 수 있나요?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저희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그것들 가만 안 둘 거라고 노발대발하시고 저희 언니도 너무 분해하더라고요. 자기랑 뱃속의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 같다면서요. 제가 들어도 그 미친 시부모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홧김에 충동적으로 민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럴 의도로 온 것 같았어요. 제가 매장에서 얘기하라고 해도 일부러 계단 쪽을 나간 것도 그렇고 만약에라도 언니와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면 그 보험금이나 재산은 형부의 부모님 그 사람들 차지가 되니까요. 언니도 절대 용서 안 한다고 했고 저희 아버지도 그것들 가만 안 둔다고 다 신고했습니다. 그 시부모는 자기들이 안 그랬다고 무조건 박박 우겼는데 우기면 뭐합니까? 아울렛에 널리고 깔린 게 CCTV인데요. 게다가 목격자도 많고요. 결국 언니네 시부모는 상해죄로 구속되었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임신까지 한 며느리에게 저지른 폭행이고 끝까지 반성도 없이 저희 언니더러 자기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그 지독하고 악마 같은 시부모에 대해서 선처 따윈 없고 모두 엄벌을 요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언니를 떠민 어머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버님은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른 언니인데 그 일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론 형부의 어머니인데 징역까지 살게 하는 게 너무했나 죄책감도 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언니에게 재산 때문에 언니를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언니는 한동안 너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다시 마음을 추스리더라고요. 저도 언니 옆에서 조카도 돌보고 언니에게 위로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에 미쳐 끔찍한 일까지 저지른 언니네 시부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자기들 때문에 평생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했다는 건 알기나 할까요? 그나마 언니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짧은 기간이지만 행복해했다는 것을 안다면 언니한테 절대 그런 짓은 못할 텐데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서 끝까지 이런 생각은 못하겠지만요. 너무 끔찍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아기를 지켜내고 씩씩하게 잘 키우고 있는 언니를 보면서 엄마는 참 위대하구나 생각합니다. 언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조카를 잘 지켜내고 자기가 꿋꿋하게 버틸 거라면서 이제 호락호락 안 당할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니에게 그리고 조카에게도 이제는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